세상 넓고 볼거리는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게임 그리고 영화, 화면이 달린 것은 모두를 보는 방송. 화면에 중독된 모든 화중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 중독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화면 중독의 메인 코너 화면 중독파 코너입니다. 와우, 예스. 네. 호돌이 굴릉사에 굴리던 시절 힙합과 차르드하고 재미만 쏙 뺀 넷플릭스 영화. 어허. 스포하네 스포해. 네. 영화 서울대 작전, 영어로는 미션 서울 유니버시티입니다. 와, 뭐? 서울 유니버시티? 서울대? 서울대 작전? 서울대 작전. 아, 여기 대작전이 클 때자가 아니고 대학교 대자였어? 이게 뭐야? 그렇습니다. 서울대 작전. 제가 영어를 좀 하지 않습니까? 영어를 잘하는군요 역시. 너무 잘한다. 진짜 진짜 미국명도 이거 아니야? 네네. 네. 서울대 작전입니다. 네. 네, 영화 제목은 서울대 작전. 그리고 이제 교황청, 바티칸은 테마 대작전. 그 중심에 서 있는 악마 우리 신 PD님 영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개소리야? 자, 저거는 항상 준비해오네. 제가 김숯불은 언젠가 유황불에 태워 죽여야겠습니다. 자, 영화 소개 서울대 작전 네.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네, 감독은 이제 문현성 감독님이십니다. 아, 감독님이 계셨군요. 그 계시더라고. 아, 이제 전작으로는 내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전작이 뭐가 있었나. 네네. 코리아 탁구 영화. 남북 단일팀, 네. 여성 단일팀을 다뤘던 이 코리아는 영화였죠. 한마디로 어떤 영화인지 한마디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하지원 나옵니다. 네. 하지원 나오는 심파. 그렇죠. 하지원 씨는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의 사건 수첩, 뭐, 요렇게 네. 두 작품 정도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네네. 전작이 있으셨고 감독이 있었던 영화다. 그거보다 네. 그 직접 연출을 맡으셨던 작품은 아닌데 그 네. 퍼스트 조감독으로 맡으셨던 작품이 무시무시한 작품이 또 있더군요. 어떤 뭐가 거요? 있나요? 칠광구. 그래서 영화를 검색해 보는데 사람들이 댓글에 그럼 그렇지요 너마 이런 얘기. 나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조롱도 안 나고 숙연해지는데. 그렇구나. 숙연. 그렇구나. 새로운 사실 알았는데 저희 영화 자연 발생했는 줄 알았는데 프로듀싱이 돼 있는 영화인 줄은 몰랐네요. 전반적으로 좀 JK 픽처스 라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약간 감독님이. 그러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또 음악이 빠질 수 없는데 음악은 뭐 강래네 그리고 이 DJ 소스케이프 이렇게 두 명이 이제 음악의 이제 슈퍼바이저로 참여를 했습니다. DJ 그렇군요. 소스케이프는 내가 너무 오랜만에 들어봐서 깜짝 놀라. 아직 이분 활동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래요? 그냥 제가 고등학교 저기 마스터 플랜 듣던 시절에 활동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각본에는 신수아 이제 각본가님이 쓰신 것 같습니다. 뭐 촬영은 2021년 8월 14일부터 해가지고 22년 2월 7일까지 뭐 이렇게 촬영을 한 것 같고요. 공개일은 8월 26일입니다. 끝이 안 났구나. 네, 뭐 제작비는 제작비 20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렇대요. 뭐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대. 네. 그리고 이제 상영 시간은 140분 이렇게 됐습니다. 뭐 서울 올림픽 당시를 이제 배경으로 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영화인데 자 이제 등장인물로는 이제 박동욱 역의 유아인 배우님. 네. 소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계동 크루를 이루는 최강의 드리프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간세이 드리버터다. 내가 보기엔 파워슬라이드밖에 못 봤거든요 영화에서. 네. 그렇군요. 이따 얘기해보고요. 네 그리고 다르지. 오산 역의 이제 고경표 배우님, 네. 요 이제 감성 충만 DJ 역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봉남 역으로는 이제 이규영 배우, 택시 운전사이며 상계동 크루에서 서울지리를 완벽하게 깨고 있는 인반 내비게이터라고 합니다. 박윤희 역의 이제 박주연 배우, 아주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네. 너무 아름답더군요. 상계동 크루 속에 이제 변신의 기재 동욱의 여동생으로 이제 서울시 최대 바이크 동호회 회장이라는 설정이 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준기 역의 이제 옹성우 배우님. 그리고 이제 강희숙 회장의 이제 문소리 배우님. 네. 명배우시죠, 아주. 그리고 그렇죠. 이영균 실장 역의 이제 김성균 씨가 맡으셨고요. 안평욱 검사 역의 이제 오정세 배우님, 그리고 웅인 역의 정웅인 본인으로 출연하셨네요. 부장판사죠. 부장판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치 역의
송민호가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나왔을까요? 네, 뭐 대략 이제 그리고 이제 김윤재 이제 비서로 나오죠. 회장의 김양이죠. 비서로 나오는 김양으로 나오는 이제 김채연 배우님이 이렇게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네, 영화는 더 이상 소개할 게 없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왜 매정하지? 매정한 느낌이 들지? 왜 새첨하죠? 빨리 넘어가. 나는 이거 배우님들 소개하는데 자발적으로 온 거 아니라 무슨 약간 있잖아 그 네. 강제로 끌고 온 사람들 리스트 같은 강제징용 리스트. 그러니까 그런 되게 슬픈 거 있잖아. 아이고 많이 끌렸다. 아 근데 진짜 면면이 다 어. 명배우들이세요. 맞아요. 문소리 그죠? 어. 대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이제 멸종 직전 정씨 가문의 이지방 가문 킬러 우리 정다터님 대란 줄거리 부탁드립니다. 가문 킬러는 네가 이지방이지. 하십시오. 죽여 그냥. 네, 줄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네. 1988년 동욱과 준기는 뛰어난 운전 실력으로 이제 사우디에서 불법 밀거래를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맞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이제 친한 형인 봉남을 만나자마자 양복을 입은 무리들에게 쫓기게 되는데요. 이들은 그 박동욱과 그 크루원들의 범죄 사실을 평소 눈여겨봤던 안검사의 무리들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들의 이제 전과 기록과 범죄 사실을 모두 말소해주고 해외로 도피할 수 있도록 비자와 여권을 제공해주는 대신에 위험한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서울 대작전이죠. 서울 그렇습니다. 유니버시티. 네. 그 바로 이게 그 VIP의 비자금 수사 작전의 스파이가 되어서 정보를 캐내오는 역할을 요크루한테 맡긴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비자금 조성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강 회장에게 접근해서 비자금 배달을 하면서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던 중에 강 회장인 오른팔은 이 실장과 대치하게 되면서 위기를 맞게 되는데 점점점. 우리 닥터정이 줄거리 소개는 이지방이요? 과연 박동욱이 이끄는 상계동 크루는 이 위험한 작전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지, 정의를 위해 안감힘을 쓰던 안검사의 복수를 해낼 수 있을 것인지 다 함께 이야기해 보시죠. 네. 네. 굉장히 상업적이야. 이지방이요? 네, 저희 정다터님의 좀 더 디테일한 줄거리 잘 들었습니다. 네. 예, 본격적으로 영화를 소개하기 전에 이 서울 대작전은 올림픽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제 살면서 올림픽 참 많이 봤는데 뭐 간단하게 올림픽에 엮인 추억들 좀 이야기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이제 올림픽이 저희 이게 88년을 주제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때가 제가 몇 살이에요? 5살인가? 맞습니다. 그쯤 됐죠. 그리고 6살 한국 나이로. 국민학교 7살이 들어갔나요? 제가? 네. 8살에 들어가죠. 8살. 네. 8살 그 국민학교 안 나왔어요. 뭘 언제 자꾸 갔는지 쳐 몰라요. 물어 자꾸. 뭘 물어. 무슨 빌드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해 빨리. 아니 나이가 40이 돼서 네. 여튼 그래서 그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국민학교 들어갈 때.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때도 제가 공책 선물 세트, 연필 선물 세트가 호돌이었어요. 맞아요. 필통 이런 거. 맞아요. 필통, 필통 지우개 책가방 이런 거. 네. 맞아요. 그래서 와 진짜 오래 헤쳐먹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언제쯤 건 아직도 재고가 남아가지고 이렇게 선물 세트가 만들어져 있나 그래서 좀 약간 좀 올림픽 했던 게 그래도 우리나라가 처음 개최했던 거니까는 참 그렇죠. 오래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막 그 호돌이도 그렇고 그 대전 엑스포 했을 때 꿈돌이 이런 거 관련된 상품들도 굉장히 그 뒤에 한 오랫동안 돌아다녔던 것으로 맞아요. 기억이 좀 나네요. 그렇죠. 애니메이션도 꿈돌이는 만화로 만들어져가지고 계속 음. MBC에서 계속 해줬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올림픽 하면은 그 예전에도 방송에서 한번 살짝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아버지랑 같이 그 대구에서 치러진 경기를 보러 한번 갔던 기억이 나요. 야. 방송에서 얘기를 안 했었나요, 제가? 네. 근데 아버지 이제 목마를 타고 사람들이 엄청 그게 아마 지금 대구 스타디움이었을 거야. 그게 종합경기장으로 그때 쓰였으니까 네. 지금은 축구 대구 FC 이제 주 경기장으로 쓰이고 있죠. 대구 네네. 스타디움 보러 갔는데 도로에 사람들이 다 도로를 장악했어. 차가 못 다녀 이미. 뭔지 알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미리 예매를 하고 가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다 줄 보니까 서야지. 예매 창구에 막 인파가 막 몰려가지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를 못 구해. 이미 다 들어가고 문이 다 닫힌 거야. 그래가지고 밖에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막 문으로라도 올라고 안에서 뭐 하고 있나 막 나는 아버지 목마를 타고 이렇게 경기장 안을 쳐다보다가 막 인파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돌아왔던 떠밀려 그런 떠밀려 나왔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진짜 어렴풋한 기억인데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올림픽 하면은 그런 기억이 나요. 생생한 기억이 있으시네. 네네. 저는 어떤 기억이 있냐면은 딱 기억나는 게 저는 이제 유치원을 안 다니고 태권도를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 그렇죠. 우리 네. 동네. 네, 맞습니다. 거기 대봉 태권도. 네. 네네. 거기 다녔는데 거기 이제 한창 다닐 때 그 얘기죠. 우리 관장님이 거기 이제 태권도 이런 시범 같은 거 하잖아요. 거기 올림픽 할 때 그렇죠. 거기 간다는 거야. 오. 그래서 내가 그때 막 부모님이랑 같이 TV 보면서 관장님 찾아야지 하고 봤는데 와 사람 수백 명 있는 거야 거기. 결국 못 찾았다는 그런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예. 그렇죠. 그 기억이 아직 혹 또렷이나요 그게. 거의 뭐 그거는 제가 그 해운대 영화에서 그 엑스트라로 엑스트라? 활용할 당시 그 수많은 메가 쓰나미에 휩쓸려가는 인파 중에서 저를 찾는 약간 그런 날이더군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 뭐 정다스님은 뭐 좀 네. 추억 있나요? 저는 뭐 딱히 추억은 없는데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올림픽 네. 같은 거 하면 어릴 때는 왜 TV나 뭐 이런 게 볼만한 컨텐츠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진짜 거의 올림픽 하면 하루 종일 좀 재밌는 컨텐츠를 한다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네네. 약간 축제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했고 맞아. 이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서 TV 앞에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좀 응원하고 뭐 그런 기억이 추억들이 있는데 맞아. 크고 나서는 이제 뭐 가족들이랑도 좀 따로 살고 TV도 자주 안 보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 TV 앞에서 모여서 같이 응원하고 맞아. 이런 게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친구가 없다고 생각해보진 않았나요? 예, 결혼을 못해서 혼자 보기 싫어서 혼자 못 봐서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나마 친구들하고 나이 먹고 나서 이제 뭐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 이런 거 있으면은 좀 네. 모여가지고 치킨 시켜가지고 같이 보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나마도 코로나가 오면서 거의 못했던 것 같아. 없어졌죠. 그죠? 그렇죠. 맞아요. 뭐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음. 회사에 또 그 방송국에 다닐 때 네네. 이 올림픽만 4년에 한 번씩 올림픽만 돌아오면 올림픽 관련해서 일이 막 쏟아졌어요. CG 아. 방법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올림픽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올림픽 돌아오는 게 너무 싫은 거야. 맞아. 그래서 이게 약간 올림픽에 대한 좋은 추억들이 좀 빗바래져 가는 게 아닌가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됐네요. 이게 일로 대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벤트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4년마다 돌아오는 행사로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게 오면 솔직히 재밌잖아요. 그게 뭐 맞아. 축제고 그렇죠. 맞아요. 와 재밌겠다 해야 되는데 뭐 벌써 2년 지났어? 벌써 4년 지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월드컵이랑 또 야근해야 되네 그러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올림픽 끝나고 나니까 아시안 게임이네. 아시안 게임 또 준비해야 돼. 막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좀 나이 들고 나니까 약간 그런 추억들이 빗바래져 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네요. 각자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네요. 참 재밌네요. 올림픽 하나 가지고. 좋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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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에서 제일 재밌는 거는 바로 넷플릭스에서 뭐 업데이트 될지 썸네일 보는 게 저는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부분 대세 뉴. 네. 정말 인생의 시간이 많이 남아 도나 봐요 정말로. 이거 재밌지. 이것도 올라오나 막 그러면서 보면은. 네. 이상한 변호사 오영우 볼 시간은 없고 그거 볼 시간은 있다. 그렇지.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2화까지 봤기 때문에 제 말을 믿으셔야 돼요. 네네. 네. 저는 이제 특히 매주 신규 라인업을 되게 많이 보는데 네. 네. 그때 서울대작전 썸네일 나오고 약간 티저 영상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 자동차도 나오고 옛것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또 제가 90년대 또 성애자 아닙니까 또. 맞습니다. 그렇죠. 레트로 네.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차도 좋아하니까 야 이거 분명히 재미없겠는데 봐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하세요. UI 나오니까 재미없을 것 같다고. 아 이게 재밌을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만들지. 맞다. 예. 예전부터 유한 싫어했었어. 아, 싫어하지 않는데. 개인적인 악감정이 있죠 UI 배우한테. 뭔가 깜짝 있어. 맞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데. 나오는 드라마 영화마다 다 싫어하더라고. 돌아다니면서 악플을 단다는 소문도 있던데. 아니요. 그렇습니다. 아, 네네. 아니 그냥 요한 배우를 치라는 게 요한 배우가 나온 영화나 드라마가 좀 저하고 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역시 재미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재미없었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되게 굉장히 제 기대를 좀 아득하게 뛰어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정도까지는 재미없을 거라고 좀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한 발짝 정도 더 나아가서 재미가 없어 버리니까는 아 방심했다. 약간 그런 생각. 너무 만만하게 봤구나. 아 그렇죠. 그래도 생각의 폭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분명히 고증이 좀 안 맞을 것이고 분명히 또 뭐 이렇게 보다 보면 좀 어설픈 CG가 좀 나올 것이고 그랬는데 그냥 좀 다방면으로 이렇게 삭삭삭 다 피해가니까 내가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도. 아 그렇군요. 네네. 좀 더 수양을 쌓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요. 부족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고 이 옛날에 증기기관으로 가는 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차라고 부를 말이 없어서 말 없는 마차라고 불렀어요. 아 네네. 그래서 이 서울대작전을 과연 영화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뭐 저 다른 단어가 발생되든가 생겨야지 이거를 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존나 심하네 진짜. 지금 이 평론가들이 이 영화를 평론을 하면서 좀 좋지 않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네네. 근데 이게 과연 평론가가 봐야 될 건가 영화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걸 뭐 우주 과학자나 아니면 현상 분석가 아니면 뭐 금융 전문가들이 봐야지 안에 메시지를 알아챌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우연찮게 이 안에 음파 파형을 다 분석했더니 뭐 차원 관문에 단서가 나왔다더라. 약간 좀 그렇게 다른 아니면 그런 거 서태지 아이들 그 테이프 거꾸로 돌렸을 때처럼 그런 것처럼 배고파 피가 모자라 배고파 피가 모자라 영화를 거꾸로 돌렸다니만 네. 그런 메시지가 나온다든가 진짜 뭐, 나쁜 그렇죠. 새끼들이야 이것들이. 진짜 제일 나쁜 놈들이야 이 세상. 그냥 까. 뭘 씨, 진짜. 있는 그대로 까라고. 영화가 나쁘다 안 그래서 저희가 영화를 평론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 영화 평론가가 붙어서 될 일이 아니라 이겁니다. 정상적인 범주에서 영화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게 그렇죠, 리뷰를 그렇죠. 하기가 힘든 작품이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뭐 영화를 좀 좋아했거나 영화에 취미가 있던 사람들이 이 영화를 좀 이렇게 폄하하는 거는 좀 시대착오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핀트가 맞지 않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제일 궁금한 게 또 이 스포는 또 겁나 빵빵해요. 콜라, 현대자동차, 맥도날드까지. 맞아요, 맞습니다. 네, 요거는 감독님 반스 한 벗겨봐야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맥도날드도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맥도날드 있어요. 심지어 스폰도 해가지고 광고도 많이 나왔어. 그래서 좀 미스테리해요. 이거 보고 있으면은. 그래서 아마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프로파간다가 자행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뭐 보면서 좀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처음 시작 그랬습니다. 이거는 감상이 아니고 뭐 씨. 논문을 준비해온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여기를 좀 알 수 있는 거라니까. 영화적으로 가서 뭐 클리셰니 메시지 이런 거 안 돼요 이 영화에서. 예, 알겠습니다. 다르게 판단해 봅시다. 나도 좀 영화를 보기 전부터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나오는 각종 CF들 덕분에 영화의 어떤 뉴트로한 컨셉, 이제 분위기를 잘 알 수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미리 미리 조금 예측해 볼 수 있는 작품이었는데. 카체이싱 액션 장르라는 게 이게 기술력이 너무 오버테크가 돼버리면은 요즘 그 현재 나오고 있는 분노의 질주 시리즈처럼 공상과학물이 되어버리기가 쉽잖아 이게.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시대 배경을 통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기술 수준을 제한하는 그런 아이디어, 일부러 시대를 과거로 해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다고 느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요. 네네. 당시 시대의 자동차의 어떤 추억들을 좀 되살려가지고 관객들한테 딱 보여주면서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시대를 배경으로 네가 빠르니 내가 빠르니 서로 약간 족밥 싸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로망도 조금 보여줄 수가 있고 그죠? 그렇죠. 영화를 통해서 오버테크는 안 되지 그 시절 우리 맞아. 그러니까 리얼할 것이다라는 상상을 좀 하게 되었다. 맞아. 굉장히 좋은 포석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요.
동시에 배우들이 워낙 젊고 핫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영화가 그들이 이제 영화 내에서 보여줄 뉴트로 스타일 같은 것들도 패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컨셉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기대를 좀 많이 가지게 했던 작품이 아니었나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그렇죠. 네. 여러 번 얘기하시네요. 보호받고 싶어서 지금 자꾸 여러 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2시간 정도 러닝 타임이었는데, 네. 정말이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정말로 매분, 매 1초, 매 1분마다 온몸으로 느낀 2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 끝나나 싶더라고요. 아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내 온몸의 세포들이 다 1분 1초마다 다 느끼더라고. 2시간을. 아니 나는 그냥 이게 우리 이제 밑에 넷플릭스에 이렇게 내려보면은 밑에 시간이 가잖아요. 그렇죠. 아주 자주 하긴 하게 10초마다 한 번 아직 이거밖에 안 갔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뭐, 나름대로, 뭐, 약간, 굉장히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작이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신선하면은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가능성이 같아요. 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사에서 이때까지 나온 적 없는 신선한 장면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새로운 시도들도 그래도 있었던,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그런 면에서는 뭐, 나름대로 의미를 좀, 둘 부분도 있지 않았나. 두지 마. 오케이. 가두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성에 좀 점수를. 실험성의 점수를 좀 줄만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이게 생각이 영화 좀 아니라 들었습니다. 뭐 이런 실험체나 아니면 뭐 좀 프로젝트로 보면은 괜찮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자세한 영화로 얘기는 보라니까. 뒤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네네. 네, 우리 정덕선님은 첫 소감 네. 어땠습니까? 저는 그 겉모습만 딱 봤을 때 영화를 음. 약간 B급 코미디일 것 같다. 약간 이런 그럴 생각이 수도 들고,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게 막 봤는데, 네네. 막상 까보니까 이게 대놓고 코미디도 아니고, 음. 코미디처럼 좀 보이려고 좀 웃기려고 만들었던 장면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약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유쾌한 바이브를 좀 유지하려는 영화였던 것 같은데, 네. 네네. 근데도 이제 약간 맘먹고 웃기려고 한 구간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렇죠. 음. 이거 웬만큼 감정이 아니, 없는 사람도 정덕트 인생만 봐도 웃긴데 이거 보고 웃길 수 있지 않지.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웃음의 저 후한 편인데 네네. 웃을 타이밍을 모르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제가 또 뭐 B급 영화나 뭐 B급 그런 느낌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네네. 보통 B급 영화에서 좀 약간 이상하고 독특한 느낌이거나 일반적이지 않고 네네. 약간 생소하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이게 관객이 좀 이게 이 영화를 빨리 적응을 하지 못했다거나 이해를 시간 못했다거나. 안에. 아니면 이제 감독이 너무 앞서 나가서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 영화의 경우에는 후자가 아닌가. 이 너무 미래의 개그라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배경은 88년대지만 88년도인데 뭔가 미래의 개그를 보고 있는 듯한 저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다. 오늘 다들 말이 88년도인데 주인공들이 나와서 오빠차 뽑았다 널 데리러 와 이런 거. 맞아. 그런 개그들 굉장히 미래의 개그가 아니었나. 그렇군요. 그리고 이 유쾌한 바이브란 게 멤버들끼리 이렇게 굉장히 자주 화이팅을 하더라고요. 좀 느낌 맞아요. 자체가. 맞습니다. 이것도 화이팅도 적당히 해야지. 뭐 할 때마다 이제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막 약간 이런 느낌. 제가 막 서로 야 열심히 하자. 으쌰 막. 으쌰 아니면 윙크 찡 약간 이런 느낌 아니면 하이파이브가 와 하이파이브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자기들끼리 텐션은 눈빛 주고받고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사실 잘했어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그런 거를 매 하지 않고 유지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무너져서 영화를 끌고 갈 수 있는 서로 으쌰 했었어야만 끌고 갈 수 있었다. 야, 다들 와 이래 쳐져 있는데 힘내자 화이팅 막 이러면서 왜? 영화는 망해도 우리 인생은 망하지 않잖아. 화이팅 화이팅! 막 이런 거. 야 너만 끌려왔어? 이 새끼야! 힘내! 나도 집에 가고 싶다! 누가 보면 야 배우들한테 출연료 안 주고 등장시킨 줄 알겠네 진짜. 정신 차려! 그러면서 배우 끝날래? 그러면서 막
하여튼 그런 급진해. 느낌, 그런 느낌의 약간 억지 텐션, 억텐이 좀 많이 느껴졌다.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라도 좀 오글거림, 음. 참을 수 없는 오글거림이 좀 많이 느껴졌고, 맞아요. 이게 레트로를 소재라는 경우에 진짜 한 끗 차이로 이게 진짜 뭐 감성을 자극하는 맞아. 그때 그 감성, 맞아.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고 한 끗 차이로 또 오글거리거나 이제 진짜 옛날 틀딱 구닥다리 문화로 보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이 영화는 그런 한 끗 차이가 아니고 여러 끗 차이로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연기가 어느 정도 검증된 배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특히나 뭐 우리 방송에서 항상 뭐 연기 잘한다고 얘기하는 뭐 오정세 배우라든지 맞죠. 뭐 문소리 맞습니다. 배우라든지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오글거리는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는 이렇게 딱 연출하겠다는 그 감독님의 굳은 의지 이런 게 좀 느껴졌다. 그거보다 배우들이 연기를 더 안 오글거리게 잘해버리니까 감독님이 컷! 문소리 씨. 이거밖에 못해? 칸 갈 거예요? 혼자 칸 갈 거야? 아니 연기 그렇게 너무 예술 작품처럼 하지 말고 좀 더 드라이하게 드라이하게 오글거리게 이렇게 못 해줄 수 없어요 연기? 막 이러면서 감독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막 이러면서 다시 하고 팔에 닭살 좀 돋게 해보란 말이야. 컷 오정세 배우님 이거 드라마 이거 아니야 이거 너무 예술 작품이야 지금 오글거리게 해주세요 연기 막 이러면서 오늘 감독이 의도한 바대로 됐다. 오늘 아주 지랄 났네요 진짜. 어쨌든 간에 그 감독님의 의도는 어쨌든 그 느낌 자체가 약간 시종 떠들썩하고 유쾌한 분위기의 그런 좀 밝은 드라마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네. 오히려 이제 캐릭터들의 그런 억텐이 약간 그게 긴장감을 좀 떨어뜨리고 약간의 이 한 끗 차이, 여러 끗 차이의 그 유치한 느낌이 좀 많이 들게 해버려서 좀 아쉬웠다. 나는 그 억텐이 오히려 저 새끼들 진짜 생양아치 새끼들이었지를 더 상기시켜줘서 좋던데 나는. 나쁘진 않았어요. 나도. 동네 양아치들 왜냐하면 동네 양아치 맨날 그러잖아. 와 이러면서 댕기잖아요. 그럼 뭐 약간 그런 느낌 나지 않았어? 일본 폭주족 아니에요? 나도 그래요. 일본 폭주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양아치 얘기 나와서 말인데 어쨌든 성민호가 이제 처음 또 연기 도전을 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성민호 연기가 뭐 이래저래 말이 많던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성민호가 연기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대본이 구려서 그런 건지 맞아. 나도 솔직히 아니면 연출이 구려서 그런 건지 맞아. 나는 그거 셋 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답이다. 아니 나는 근데 닥터님 의견하고 동의하는 게 성민호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연기를 충분히 잘해줬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나는 개인적으로. 근데 여기서 성민호가 막 더 만약에 진짜 훌륭한 연기를 선보였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독님이 컷! 민호야 혼자 백상예술대상 갈 거야? 네가 영화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영화는 그런 영화가 아니야. 진짜 욕 나왔다. 진짜 덜겠네 진짜. 나는 오히려 그러지 않았을까. 나는 오히려 송민호가 여기서보다 더 좋은 연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솔직히 이 영화에서 봉인됐다. 딱히 그런 연기가 나올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송민호 탓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만으로 성민호가 연기가 발현기는 그렇게만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 이거는 뭐 감독님이 좀 약간 안티일 수도 있고. 다들 송민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들 그럴까? 송민호 좀 호감 아니야? 평소에 뭐 예능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 호감이니까. 그렇죠. 그렇긴 하죠. 네. 그래도 뭐 그나마 이 영화에서 좀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이 좀 있긴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억지로 찾아왔군요. 대단합니다. 마지막에 한마디는 해줘야죠.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레트로 느낌, 좀 현대식으로 좀 잘 살려내려고 노력한 부분들이 많이 보였다. 맞아요. 그게 뭐 영화 안에 나오는 소품들이나 자동차 맞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완전 옛날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맞아. 최근 느낌이 좀 많이 섞인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뭐 트렌드는 요즘 트렌드인데 차는 옛날 차였지. 그야말로 약간 그렇죠, 뉴트로한 스타일이죠, 진짜. 뉴트로한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도 옛날 차들을 좀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한 티는 맞아. 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잖아. 요 도로 그 카체이싱 장면이나 이런 거 나올 때, 주변에 그 요즘 차 안 나오나? 안 나오나? 이렇게 막 맞아요. 보게 됐는데, 이게 쉽게 찾기는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정도로 그래도 좀 신경을 썼다.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그 영화 포스터가 굉장히 여러 종류가 멋있었죠. 많이 있던데, 네. 네네. 굉장히 디자인들이 옛날 느낌 나면서도 세련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영화 때깔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요런 디자인이나 때깔 신경 쓸 시간에 영화 자체를 좀 더 만들었다면 그건 저 마케팅 팀에서 했겠지. 그거는. 그렇죠. 그쪽 디자이너가 좀 굉장히 좀 실력이 있는 사람이 같다. 그리고 이제 영화 미술 쪽도 뭐 이쪽은 다 잘 만들었던 것 같다. 때깔은 좋았으니까. 소품도 뭐 이런 패션도 다 괜찮았다. 그 감독 그냥 감독 욕하라 그냥. 욕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그래요. 영화 자체를 조금만 더 성의 있게 만들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영화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느 지점부터 이 영화가 구상이 되어지는가라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네. 영화라는 게 이제 책에서 그러니까 그 대본에서부터 이 영화가 어떤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구상이 되어지는 작품들도 있을 것이고 네. 혹은 어떤 이미지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어떤 이미지의 조합에서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합쳐져서? 영화를 만들고 싶다 라는 어떤 시발점에서 이제 약간 영화가 기획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후자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요런 어떤 뉴트로한 장면들 막 이런 옛날 1988년도에 서울 도심을 막 누비는 막 약간 이런 튜닝된 옛날에 차들. 튜닝된 자동차들 어떤 거기에 약간 패셔너블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패셔너블했지만 지금 본다면은 약간 뉴트로한 레트로한 어떤 그런 그런 룩을 보여주는 젊은이들의 어떤 약간 레이싱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출발점부터 해서 만들어진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작품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장면들은 굉장히 완성도가 높았는데 그 장면과 장면들을 이어주는 이어주는데. 어떤 뼈대 그 진짜 줄거리 이야기 이런 것들은 조금 많이 채워지진 못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저도 우리 닥터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화의 때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가 본격적으로 브랜드들하고 협업 PPL을 기반으로 구상되고 제작되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네. 찾아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현대의 여러 가지 차량들이라든가, 그죠? 그랜저, 포니, 이런 걸 전면에 내세웠잖아. 그죠? 그렇기도 하고, 거기서 보면 코카콜라, 맥도날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제 전면에 완벽하게 나오고, 이제 나이키 조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서스럼없이 이렇게 언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브랜드들이 가감없이 그려진 부분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나름 한국 영화 산업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요런 형태의 작품들도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거의 연장선상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야 우리나라가 영화를 이렇게 잘 만드는데 솔직히 이렇게 때깔 좋은 CF를 연결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투자처들이 많을 거 아니야. 현대도 투자해주고, 나이키도 투자해주고, 맥도날드도 투자하고, 코카콜라도 투자해주면, 어차피 돈은 많잖아. 그러면 우리가 걔들을 대놓고 광고해줄 수 있는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 영화에 대놓고, 현대 옛날 자동차들, 아니면 맥도날드, 코카콜라 이런 거 대놓고 광고해주는 영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시점에서 출발한 영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영화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그럴듯한 스토리 시나리오가 있어서 영화를 시작한 게 아니라 비주얼만 합쳐져서 이제 자본이 먼저 투입되고 목적성이 처음부터 있었고 광고를 한번 영화 2시간짜리 광고 CF가 접합된 어떤 영화를 만들어보자라는 출발점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닐까라는 2시간이 넘는 광고였다. 광고를 만들어보자. 근데 확실히 봉삼 씨 얘기 들으니까 왜 망했는지 알겠네요, 진짜. 그렇군요. 제가 그런 의도로 한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그런 기획이 이때까지 우리나라 이제 영화에는 잘 없었잖아, 솔직히. 네, 없었죠. 왜냐하면 나름대로 영화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좀 신성시되는 부분이 그렇죠. 좀 있어가지고. 광고가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설치면 안 되죠.
PPL 드라마에서도 요즘 PPL이 많이 이제 들어왔지만 막 그 드라마에서도 PPL 조금만 나왔다 싶으면 막 드라마의 뭐 어떤 막 흐름을 해친다는 둥 그지 막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영화에서는 사실 PPL이란 건 굉장히 성역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으로 진짜 PPL을 대놓고 한번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의지가 느껴지는 작품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너무 그런 대놓고 거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 건 좀 신선했습니다. 신선했고 네. 또 예전 같으면은 현대 자동차 같은 것들이 네. 그것도 과거의 모델들이잖아. 최근 그렇죠. 모델들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 과거의 모델들 가져와가지고 영화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게 관객들한테 어떤 감흥을 줄까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 이게 그렇지 않고 뭔가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 막 그랜저라는 것들이 나오고, 막 폰이라는 것들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게 클래식한 느낌, 혹은 막 현대 어떤 브랜드의 레거시 같은 것들을 영화로 재현한 듯한 느낌이 막 드는 게, 확실히 현대자동차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옛날 같으면 막 거기 외제차들 나와야지 그 영화에 그 그랜저 같은 거 나오면 그랜저를 여기 영화에 왜 출연시켜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네. 요즘 이제 현대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쇄신이 돼가지고 이제 약간 그런 것들이 올드스쿨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랜저나 그랜저. 포니가 나오는 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진짜 이게 브랜드 위상이 많이 올라가니까 과거의 어떤 그 상품들도 좀 미화가 많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걸 보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신선했어요. 그런 부분 얘기하면서 신선했고. 자꾸 국뽕 쪽으로 빠지려고. 죄송한데 국뽕 얘기 안 하면 뭔 얘기 할 거예요? 이 영화에서. 무슨 얘기 하시려고? 아닙니다. 그렇군. 충분히 하세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동시에 그 주인공 무리가 달리는 당시에 서울의 어떤 풍경들 있잖아. 네. 풍경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고증들 꽤 맞추려고 노력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네, 뭐 네. 주인공들 나와바리인 상계동으로 나오죠. 나와바리가. 네, 네, 근데 그쪽 뭐 낙후된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재개발되고 있는 서울 각지의 뭐 풍경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보기에는 조금 촌스러운 약간 당시 서울 도심의 도로들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높은 건물들이 없는 모습들이라든가 막 옛날 극장 뭐, 이렇게 앞대로 이런 것들, 그런 풍경들도 굉장히 조금 나름대로 고증을 조금 하려고 했다. 비주얼적으로는 완성도 있게, 구현하려고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막 올림픽대로 이런 데서 막 카체이싱 장면 나오는데 보면 차량이 많이 없는 한 사람 그렇죠. 모습들이 막, 나오잖아. 그런 것들도, 역시 올림픽대로니까 확실히 올림픽 맞춰가지고 새로 만든 도로니까 거기에 지금처럼 막 지금 올림픽대로 하면은 진짜 막 난리죠. 꽉꽉 막혀가지고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게 그려지잖아 우리 머릿속에서. 근데 막 진짜 한산한 올림픽대로의 모습들 이런 것들도 좀 신선하긴 했고요. 그런 것들 굉장히 조금 뭐 디테일하게 구현하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만 많은 부분을 CG의 힘을 좀 빌린 것 같아 보니까. 그죠? 그렇죠. 빌린 거 근데- 같다니 누가 봐도 대놓고 CG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질감이 드는 부분은 조금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관대한데. 너무 관대해.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뉴트로 느낌을 잘 살렸다고 우리 닥터님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시대 고증이 안 맞는 몇몇 소품들이 눈에 띄긴 했어요. 보면은 뭐 패션 소품들 특히나, 뭐 힙합풍의 의상들 특히나 뭐 이제 그 송민호 씨가 입고 나오는 힙합풍 의상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유아인 씨가 힙합 바지 같은 거 입고 나오는 거 있잖아. 중간 중간에 한 번씩. 그런 부분들은 서태지 아이들이 1992년도에 데뷔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일반인들이 힙합 음악에 대해서 겨우겨우 이제 조금 접하기 시작했다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야래. 일찍까지 왔다. 아니야. 저기 얘들 막 사우디 갔다 오고 이러잖아. 미국 가서 그렇죠. 싸웠겠지. 미리. 그럴 수 있지. 미리 그래서 브랜드 세트한 거지 얘들이. 저도 어느 정도는 그래서 뭐 그 정도는 뭐 용인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중간에 옹성우 씨가 자동차 정비하는 장면에서 쓰고 나오는 그 뒤가 메쉬로 된 본더치 스타일 모자 있잖아. 본더치는 정말로 우리가 그 대학생 때 2000년대 초반에 유행하던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라든가 뭐 약간 그 보면 고경표 씨가 그 칸골 모자 쓰고 나오는 거, 칸골도 굉장히 최근에 유행했던 아이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네. 것들 굉장히 조금 뭐 몇몇 사소한 디테일이지만 왜냐하면 또 요런 거에 대해서 힘을 많이 주고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그런 패션 아이템에 대한 고증 오류 같은 것들은 조금 거슬리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반적으로
뭐 패션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리 닥터님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뉴트로 디테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훌륭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그 약간 패션 소품 고증 오류 이런 것들은 그런 사소한 어떤 오류들 이런 것들 모두 상쇄시키는 것은 박주현 씨의 아름다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마지막으로 좀 예? 들었고요. 갑자기요? 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다.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 저기 우리 뭐 저 자동차 나오는 컨텐츠 볼 때마다 이제 자동차를 가르쳐준 제가 생각나는 우리 CPD. 그래서 기분이 참 들었고요. 저는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봤냐면은 뭐 일단 네. 영화가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힙한 척하고 싶은 아저씨 느낌이었어 뭔가. 그렇군요. 뭐 그러니까 어디서 다 보고 TV에서 보고 막 주워들은 건 겁나 많아. 뭐 대충 이런 거 하고 뭐 힙합 음악 좋아. 이러면서 다 모아놨는데 그 자연스럽지가 않다 그래야 될까? 이게 넷플릭스는 왜 이렇게 헛돈을 자꾸 쓸까? 뭐 그런 느낌부터 해가지고 일단 뭐 예고 보면 다들 그런 생각했겠지만은 이게 드디어 한국판 드디어 베이비 드라이버이신가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 솔직히 까고 말하면 때깔도 물론 좋고. 베이비 드라이버만큼 나올 거라는 생각은 요만큼도 해본 적이 없지만은 그래도 그렇긴 했지. 약간 뺏기기라도 하지 않을까 어떻게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이 영화를 본 결과 감독님은 베이비 드라이버를 안 봤구나 라는 생각이 반대로 전혀 안 봤구나. 보고서야 이렇게 만들 순 없다. 봤으면 이럴 수 없다 진짜로. 와 그리고 이게 힙한 느낌을 주려고 그랬는지 힙한 음악이 계속 나오잖아요 초반에. 그렇죠. 맞습니다. 막 그 레이싱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네. 와 정말 레이싱이랑 힙합 음악은 정말 안 어울리는구나. 정말 하나도 어울리더라. 신나지 않고 하나도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속도감을 죽이는구나 이 힙합 음악이라는 게. 정말 그 베이비 드라이버처럼 뭐 차라리 뭐 락 기반 뭐 그런 음악이라든가 그런 거였으면 진짜로 차라리 괜찮아. 판소리라든가. 차라리 뒤에 소방차 음악 나올 때는 오히려 신났어. 굉장히 신나던데요. 그러니까. 힙합은 아니라 이겁니다. 앞으로 뭐 이제 레이싱 영화 만들 감독들 잘 들으라고. 힙합은 아니다, 진짜. 힙합은 아닙니다. 존나 안 어울리고. 아무튼 뭐, 그게 뭐 그렇다 치고, 운전은 뭐 그래. 유아인 씨가 뭐, 거기서 내가 이치방이래며. 그리고 최강 네네. 드리프터래며. 네네. 그러면 이제 솔직히 뭐 베이비 드라이버만큼은 아니지만 뭔가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제 예를 들면 베이비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막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같은 색깔 차 같은 것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뭐 위치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섞어서 헷갈리게 한다든가 막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머리를 쓴다든가 아니면 나 운전 실력을 최대한 살려서 어디 도망간다든가 하는 장면이 이 영화에서 딱 한 장면 정도 이제 밤에 도망가다가 이제 쫙 드리프트 이렇게 그렇죠. 파워 슬라이드에서 주차한 차처럼 딱 시동 끄고 평행주차. 맞아요. 뭐 그 정도 빼면은 잘한다는 느낌은 사실 든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없어. 맞아요. 그래서 뭐 맨날 쥐가 운전 제일 잘하는 것처럼 세상 떠들고 다니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라는 생각. 그리고 한때 항상 좋을 때지. 나를 아직 안 만났으니까는. 지가 제일 잘한 줄 알지. 아니 왜냐 그런 거 봐야지 또. 네. 아니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런 그 이제 누구를 뽑을지 이제 레이싱을 할 때 지 힘으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잖아. 다 애들이 뭐 바퀴 찌르고 옆에서 나자빠지고. 쳐봐가지고 그래서 그냥 운전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니까 얘가 운전 잘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캐릭터들도 솔직히 말하면 저 통체적 난국인데 저는 뭐 송민호 씨 얘기는 뭐 앞에 두 사람과 달리 저는 진짜 어떻게 모가지를 한번 잡아볼까 하는 생각, 멱살을 잡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계속 들 정도로 이거는 나는 솔직히 감독의 문제고 이것도 송민호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뭐 힙합 기반이라서 송민호를 섭외한 건 알겠어. 그러니까 뭔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송민호가 막 그렇게 엄청 중요한 역할은 아니니까 조연이니까 그렇죠. 뭐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어. 그렇죠. 근데 나올 때마다 몰입이 팍팍 깨지니까 정말 죽겠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나는 안 되겠더라. 좀 산통을 깨긴 했죠. 진짜 좀 산통 깨는 느낌이라서 좀 별로였습니다. 그 연기 좋던데 박동우 그게 제일 싫었어. 그게 제일 싫었어. 내 길 좀 막지마 박동우 이거 좋지 않았나요? 네가 더 잘하네. 그렇군요. 하여튼 뭐 그 송민호는 내가 미스캐스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재미없는 건 그래 영화가 재미없을 수 있죠. 그냥 재미없으면은
뭐 넷플릭스 영화고 내가 돈 주고 본 것도 아니니까 그럴 수 그렇죠. 있는데 약간 기분 나쁜 포인트가 두 가지 정도 있었어요. 어떤 포인트인가요? 화면 이게 꺼졌을 때 기분이 얼굴 보였을 좀 때? 화면 화면 꺼져서 꺼져서. 네 얼굴 보일 때. 그럼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괜찮아. 드디어 받아들이네. 아이씨, 저 새끼 죽일 거야 진짜. 하여튼 기분 나쁜 포인트가 두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것은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좋군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아, 근데 이건 뭐 얘기했는데 저는 뭐 저기 차를 엄청 좋아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네. 비싼 차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차 자체를 음. 좋아하는 거지. 근데 맞습니다. 이게 자동차 영화죠. 이게 자동차가 제3의 캐릭터잖아요. 이 그렇죠. 영화에서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데 근데 이 차가 속도감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느려요. 아 진짜 어. 힙합 때문이라니까. 씨. 아, 힙합도 힙합인데 아, 음. 차가 진짜 이 달리는 차 자체가 너무 느리고 진짜 무슨 팔순할매 문어크하는 것보다 차가 더 느리게 그것도 그래서 이게- 현실 고증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옛날 차 자동차라서 아, 옛날- 그렇지. 느리다. 그렇기도 한데 네. 근데 이게 아무리 봐도 영화를 위해서 제작된 차라기보다 이 빌린 차가 더 많은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진짜 있죠. 영화를 위해서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차를 빌렸어 어디서. 음.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지. 이게 또 차가 재산은 재산인데 이게 또 희한하게 또 빌려오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물건이잖아요. 맞아요. 뭐 맞아요. 나쁜 말이지만 뭐 와이프는 빌려줘도 차는 안 빌려준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인데 진짜 정말 진짜 나쁜 말이네. 말이군요. 너무 배가 나쁜 아프다. 말입니다. 와. 그 정도로 이게 재산 중에도 굉장히 특이한 재산이잖아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거기다 물론 뭐 우리- 올드카 같은 거는 뭐 그렇죠, 사- 그렇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네. 비싸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CPD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이카 시대에 맞춰서 이제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본인은 기스가 나도 되지만 차는 아니란 말이지. 아 음. 축죠 그러면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차 액션을 보면은 영화용 차가 아니라 다 어쨌든 좀 빌리거나 협찬을 받았는 차들이기 때문에 소중히 다루고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 약간 그런 느낌. 네. 조심조심. 네, 조심조심. 그러니까 뭐 주연인 차들은 조금 뭐 가끔 받거나 두드려 받거나 그렇긴 한데 네. 맞아요. 옆에 지나다니는 차들이 상대적으로 느려 버리니까는 이게 차가 속도감이 안 느껴진다는 게 좀 저는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건 분명히 자동차 영화인데 그러니까 음. 그거를 뭐 좀 상세를 하려 그러면은 소음을 굉장히 많이 넣든지 아니면 뭐 연기를 음. 막 피우든지 이래가지고 강제로 속도감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음.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 아까 이제 CPD가 말했던 것처럼 진짜 이 박동욱이 운전이 이치방이냐 그런 아. 느낌이 안 드는 거고 그냥 드라이브를 잘 하네 아니면 목적지까지 잘 가네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들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속도감도 좀 문제가 아니었나. 근데 이 속도감이 느려도 되지. 근데 문제는 이건 자동차 영화니까 속도가 느리면 안 되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도 좀 저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나도 그러니까 보면서 그러니까 저 주인공이 운전을 굉장히 잘한다고 했는데 이 뒤에 이제 카체이싱 장면에서 뒤에 따라가는 그 검정색 세단들로 많이 따라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 그 뒤쫓는 애들이 네. 그러니까 요리조리 주인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네. 굉장히 뒤에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잘 따라 붙더라고요. 아주 잘 따라가더라고요. 아주 잘 따라 붙어서 음. 보면서 아니 그 주인공 차가 좀 구닥다리라서 저렇게 못 떨쳐내는 건가? 세단이 그렇지. 역시 세단이 더 좋아서 잘 따라 역시 붙나? 대한민국은 세단이지. 그러니까 보통의 이제 뭐 그런 이제 카체이싱 장면이나 뭐 스파이 영화 이런 데서도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자동차 네, 경주 네, 같은 네. 거. 그런 데서도 사실 뭐 깨 부서지면서 그러니까 좀 중간중간마다 그래도 이제 기지를 막 발휘해서 좀 막 빠져나가고 이런 게 굉장히 막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상하리만큼 진짜 세단들이 잘 따라붙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거는 조금 변명을 쳐줄 수 있는 게 그런 거는 네. 있죠. 마지막에 그 이제 공항까지 어쨌든 데리고 끌고 가려고 한 건 있었어. 걔네를 그렇죠. 이제 그 이영균 실장? 이영균 실장을 이제 데리고 거기로 이제 끌고 가려는 그런 의도는 있었던 거야. 빌드업. 근데 나는 일부러 따라붙게 했다. 근데 그런 의도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마지막에 차가 터져서 죽네? 그거 굳이 왜 될 것 같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죽이려고. 내 손으로 죽이겠다. 내가 보는 앞에서. 그럼 모두 해결. 이러면 돼. 고민 해결.
아니, 그리고 또 저는 그런 것도 좀 약간 한몫했는 같은 게 요즘에 이제 한문철 TV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아,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저기 그 서울대작전 곱하기 한 10 정도 되는 3를 줍니다. 보면은 현실이 더 대단하니까 아, 이게 현실이 영- 지옥이다. 예, 가끔 영화가 속도감도 더 높은 애들 나와 거기 아 보면. 그럼요. 걔도 200얼마씩 밟고 그게 그러니까. 쩔더라고. 아 이게 영화인데도 영화 안 같다. 그 스케일이 좀 작아 보인다. 왜냐면 음. 그런 거 우리가 노출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는. 네. 예, 보세요. 제가 노편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안 좋은 영상에 많이 노출돼 있다 보니까 정작이 자동차 속도를 느껴야 하는 영화를 보면서 속도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부작용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베이비 드라이버 보면은 다시 속도감 느낄 걸. 그렇군요. 아이, 진짜. 네네. 네. 아니, 그래서 뭐 좀 그런 거는 좀 아쉬웠고 근데 뭐 뭐랄까 그런 걸 다 욕만 할 수 없는 게 외계인 같은 영화를 우리가 보면서 얘기했잖아. 만들어지게 만들어져야 되는 영화다. 맞아, 네. 맞아. 처음부터 좋게만 만들어지겠냐 그런 부분은 또 충분히 인정하고 또 가야 되는 부분 같아요. 네. 맞아요. 꼭 그래야 나는 될까? 주연인 박동욱 역의 어떤 유아인의 경우에 네. 이번 영화에서도 그 연기 자체는 흠잡을 데 없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뭐 연기가 막 특별히 연기가 뭐 이상하진 않아. 부족했다, 뭐 이상했다 이런 건 없었는데 뭐 지금 속도감 같은 걸 얘기해 주시니까 그 본인이 정작 이종보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운전을 하는 연기에 적합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본인 스스로도 좀 하긴 했고 나는 그런 것도 솔직히 조금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조금 뭐 자기가 뭐 속도를 좀 즐긴다던가 아니면 평소에 뭐 레이싱 같은 데 관심을 좀 가진다던가 아니면 피드백이 서로 좋게 오고 갈 수 있는 거죠. 맞아. 내가 운전을 좀 해봤는데 이게 나은 것 같다. 맞아. 네. 아니면 우리 신PD처럼 저 번 돈 다 게임기에 쳐박아가지고 키를 사다 놓고 방구석에서 그 레이싱 게임을 쳐 한다든가. 내가 했으면은 유아인보다 잘할 수 있어. 졸라 잘했지. 졸라 잘했을 거야. 그렇군. 아니 게임이 무시 못합니다. 제가 GTA5로 운전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중고차를 사자마자 아주 그 도로의 무법자처럼 제가 GTA5처럼 놈들. 운전. 위험한 놈들이네 이거. 저게 한문철 TV 나오겠네 전마가 저거. 그렇습니다. 보라색 스파크를 보면 피해 다니세요? 대구에서. 아니 나는 그 여기 차가 이제 네. 처음에 이제 경주하던 차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막 그 차를 개조해가지고 이제 막 위에 라이트도 네. 달고 막 진짜 무슨 랠리카처럼 만들잖아요. 아, 그거 나 디자인 그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멋있었어요. 와,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칠한 게 이제 약간 비밀 작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와, 비밀 작전인데 차 디자인이 씨발 대한민국에 한 대밖에 없을 것처럼 생겨가지고. 라이트도 위에 달아놓고. 위에 라이트도 커다란 거 4개 그러니까. 박아가지고 와. 우리 여기 있어 하는 디자인이잖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비밀 작전이지. 왜냐하면은 한 대밖에 없으니까 누구 차인지 잘 모르잖아. 진짜.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그 이제 막 한번 그 차로 경찰한테 쫓기다가 한번 이렇게 샥 돌아가지고 시동 끄고 이제 딱 했잖아. 내가 보면 그 경찰들이 다시 빵눈이야 그것들이. 그걸 어떻게 못 보고 지나가는데 그거를 그렇게 튀는데 그 차가 아무리 어두워도. 그 시대에 그런 차 그거 한 대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실제로 치면은 경찰이 그런 거에 후레쉬 들고 뭐하노 다 보이는데 차가 좀 특이해야지 이러면서. 오히려 그렇다니까. 귀한 거는 흔하게 두라고. 이게 너무 화려하니까 저런 차를 타고 범죄를 저지를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나간 거야 경찰들이. 존나 설득력이 있네요.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좀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도 이제 유아인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뭐 연기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연기 자체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유아인이. 네,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훌륭한 그 배우지만 유아인의 배우가 조금 소화할 수 있는 어떤 캐릭터가 좀 제한적이고 최근 들어서 조금 그 제한적인 캐릭터에 조금 연기가 정체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나는 유아인 배우가. 그러다 보니까 이 캐릭터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운전이 이 지방인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사실 속도감이 잘 안 느껴지더라도 연기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커버를 쳐줘야지. 많단 말이야. 근데 유아인이 그냥 유아인한 것 같아. 난 이 영화에서 그냥 유아인 자기가 할 수 있는 연기를 했지. 딱히 그 사람이 운전을 되게 잘하는 것 같은 뭔가 캐릭터 분석을 디테일들이 해서. 캐릭터 분석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네. 좀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 훌륭한 배우라고 평가받는 배우들도 한때 그런 시기들 있잖아. 뭐 대표적인 예시로 뭐 황정민이 황정민 했다. 뭐 이런 옛날에 황정민 영화만 보면은 연기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그냥 아, 황정민은 비슷해 보인다. 황정민은 그냥 황정민 연기하더라. 뭐 이런 시기가 있었단 말이야. 황정민도. 요즘은 또 아니죠. 요즘은 또 안 그런데 뭐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막 이경영. 이경영 배우들도 그렇고 이경영 배우가 연기를 못하는 배우는 아닌데도 그렇지. 불구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 근데 맞아요. 그런 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아인 배우가 개인의 커리어로 봤을 때 그런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지금 지금 들더라고.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고, 뭐, 그 밖에 다른 배우들 뭐 전체적으로 고경표가 연기한 오삼이나 아니면 오정세가 연기한 안평욱 검사나 뭐 아니면 문솔이나 뭐 다른 배우들 연기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훌륭했는데, 왜 이렇게 이게 타짜2 신의 손 느낌이 날까? 이게? 야, 다행히 타짜 3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이고. 3는 장르가 다르지. 이거는 고어니까 좀 분위기가 안 맞다고. 다행이네, 그럼. 타짜 아니, 2도 약간 그런 느낌 있었던 것 같아. 약간 힙하지. 뭔가가 힙해 보이려고 하고 이게 모든 그렇죠. 배우한테 그 약간 힘이 많이 들어간 느낌. 연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정세 배우가 처음에 상계동 크루 찾아와가지고 창고 안에서 이놈의 창고 안에서 참고. 씨, 망할 때. 약간 협박인 듯 약간 계획인 듯 이런 거를 약간 브리핑을 하잖아 자기가 계획을 짜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이런 계획을 지금 하려고 한다 너희들이 협조해라 이런 식으로 반협박을 하는데 야 너무 전형적인 한국형 망한 하이스트 무비의 창고씬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 이게 그렇죠.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대사도 그렇게 짜. 나랑 일 하나 하자 이렇게 치잖아. 그럼 그런 데서 하나 들어가줘야지 또. 다행이다. 선수 입장을 안 해서 너무 다행이다. 아, 그치. 선수 입장이 있었어야 되네. 그건 지켰더라고. 그거는 좀 아쉽더라고. 얘 다 나왔는데 왜 선수 입장 없냐. 거기에 유아인하고 친구들이 처음부터 친구들이 아니라 거기서 처음 만나가지고 오정세가 각각의 캐릭터들을 설명을 해줬으면 정말 금상첨화였는데. 그럼 난 끝내주죠. 거기서 껐다. 여러분. 방송이고 뭐고. 얘는 박동욱 그러면서 운전은 이놈이 이지방이지. 지방이지. 다음 53 이러면서 강남에서 판참 돌린다는 애들 사이에서는 이 새끼 모르는 새끼들이 없어요. 막 이러면서 설명을 해줬으면 한국 영화 좀 많이 봤네 이거. 서로들 인사해. 한 팀이 한 팀. 이제 식구처럼 지내는 거라고. 너무 재밌었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처음부터 친구 관계였다는 게 좀 아쉬웠는데 진짜 그 장면에서 진짜 전형적인 어떤 한국형 하이스트 무비 창고씬이 생각나가지고 네. 우리 신PD 또 창고씬 굉장히 극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까지는 아니고 뭐 그냥 나오면은 그냥 이 영화 망했구나 하는 거지 뭐 그냥.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떠오르더라고. 거기다가 오정세가 전체 계획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영락 없이 타짜2 신의 손에서 강남 판때기 서실장이 우사장 털어먹으려고 작전 설명하는 장면 같더라고. 오정세가 거기 나왔었잖아. 네. 서실장으로. 맞아, 그래가지고 맞아. 서실장이 우사장 막 설명하면서 외로운 과부라더라. 근데 뭐 남편이 일찍 죽어가지고 돈이 많다는데 막 이러면서 설명하는 거 하고 너무 오버랩이 돼가지고요. 진짜 너무 재밌는 장면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재밌었다고.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군요. 약간 이런 거지. 타짜력이 올라가는군요. 진짜 돌겠네 진짜. 아니 진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타짜2가 진짜 다시 보니 선녀라니까 이거. 타짜 진짜. 2는 우리 3 보고 이미 재평가 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명작이야. 이거 타짜2 명작이야 이거. 그럼요. 그죠? 진짜 다시 한번 이거는 타짜2 재개봉과 관객들의 재평가가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야, 이 영화 보면서 타짜 2까지 나오고 대단하다. 아니 타짜2가 지금 극장에 다시 걸려야 된다니까. 그럼 사람들이 다 기억을 잃고 다시 이 영화를 극장에 처음 보잖아. 존나 명작이라고 할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 영화를 보면서 타짜2가 많이 떠올랐고요. 네. 그리고 뭐 박주연이 참 이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준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역시 내가 인스타 팔로우한 스타답다. 뭐. 그럴만하다. 그럴만하다. 근데 나는 이 영화가 그래도 산소호흡기 달고 2 넘어가려 그러면은 투까지 생각해?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 컨셉 자체가 나쁘지가 않잖아. 근데 이걸 살려가지고 200원 한 번 더 해먹으려 그러면은 박지현 배우를 떼가지고 그 오토바이 크루 이야기를 드라마식으로 조그맣게 만들고 너무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어. 야 감독은 제발 에드가 라이트로 하자 그러면은 씨. 다 너무 집어치고. 세잖아.
아니 그렇게 하면은 산소호흡기 달 수 있을 것 같아. 투 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니야. 어.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2가 나오잖아. 네. 이제 서울대작전 2가 나와가지고 박주현 배우를 주연으로 해서 오토바이 크루 내용이 나온다면은 네. 감독은 타짜 2의 감독이 하셔야 됩니다. 제목은 돼. 그 제목은 그걸로 하면 되겠네. 서울 고작전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복남을 연기한 이규영 배우가 여기 나오잖아. 네. 네. 나오는데요. 비밀의 숲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조금 묵직하고 카리스마 있는 배우였거든요. 네. 이규영 배우가. 네. 근데 점점 코믹한 캐릭터가 되어가요. 이 배우가 그죠? 아 뭐- 계속 캐릭터가 약간 코믹한 이런 역할들을 많이 맡으시더라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SNL에서 이제 코믹한 연기를 선보여가지고 우리한테 친숙한 그 정상훈 씨 있잖아. 네. 코미디언 겸 배우 정상훈 씨. 네. 정상훈 씨하고 자꾸 이미지가 겹쳐 보이더라고. 나 조금 그런 거 있어. 맞아. 나 그래가지고 언뜻 이 사람이 정상훈인가? 아니지 이규영이지 막 이러면서 착각을 할 정도로 조금 약간 코가 커서 그런가? 약간 그런 느낌도 비슷한 있고 느낌이 좀 있어. 이미지도 좀 비슷하고 얼굴도 좀 네. 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 캐릭터로 좀 변해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근데 네네. 이규영 배우도 옛날에 막 뭐 깜빵 생활이나 뭐 여러 여러 가지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나왔을 때 보면 굉장히 연기 폭이 넓고 되게 연기 맞아요. 잘하는 배우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뭐 큰 배역을 맡지 못했죠. 약간 어. 그런 느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런 음. 진짜 원래 연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투리는 굉장히 찰지게 쓰시더라고요. 괜찮 쓰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 군대 동기 중에 이제 배우 생활 겸 약간 여러 가지 영화 일을 하고 있는 이강영 배우라는 배우가 있거든요. 네. 이강영 배우가 이 영화에서 그 충청도 사투리 검수를 맡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반가웠고 충청도 사투리만은 완벽한 작품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을 것 같습니다. 완벽했구만. 팔이 안으로 대한민국- 먹네요. 네. 대한민국 사회에서 또 학연 지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강영 배우 이 기회를 빌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야? 아니 또 이제 네. 이게 보면은 어쨌든 이게 88년대라서 얘기를 그냥 네. 뭐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전두환이랑 엮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 헌트도 했지만 그렇죠. 맞아요. 나는 약간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었어. 왜 전두환을 엮었을까 하는 거. 그냥 여기 강 회장이랑만 그냥 투닥투닥하고 뭐 그냥 하고 끝냈어도 될 되지. 텐데 왜냐면 그냥 이게 부자 털어먹는 영화 해도 뭐. 되는데. 그냥 얘는 비자금 빼돌리고 지가 알아서 빼돌리고 그냥 그런 식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전두환을 88년대라 굳이 껴넣은 그러니까 왜냐면 마지막에 어쨌든 여기 안검사가 이걸 시작한 이유가 그거잖아. 전두환을 잡겠다고 시작한 거잖아. 이 작전을. 그렇죠. 맞습니다. 결국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강 회장만 줬된 것 같고 전두환은 뭐 별로 도망갔어. 아무런 그게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아무 타격도 없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냥 마지막에 쿠키로 씨발 새똥 맞게 하고 그냥 끝나. 그냥 왜냐면 스토리 내에서는 얘를 엿을 못 먹였으니까 그냥 쿠키에서라도 이렇게 엿을 먹어라 정도 같은 느낌인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나는 이게 오히려 그래서 내가 아까 기분 나쁜 지점 2개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가 이건 게 전두환을 이따위로 이렇게 소비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굳이 들었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 장군님을 우리 장군님을 놈아 씨발 우리 이게 장군님을 이런 식으로 희화시키고 소비하는 것이 우리 불쾌했다? 우리 이 말 아닙니까? 우리 뻐꺼 형님 우리 뻐꺼 형님을 그러니까 하려면 진짜로 뭐 저희 제대로 가던가. 그냥 아니면 차로 쳐박아 죽이든가 진짜로 뭐 할 거였으면은 차라리 그러든가 아니면 제작이 마지막에 뭐 제작진 나름대로는 약간 그 나중에까지 어쨌든 전두환이 나이 들어서까지 살아남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처분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그거를 역사적인 막 오류를 역사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걸 좀 깔고 싶었나 봐. 약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실한 게 전두환이 실제로 절에 들어가긴 했었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절에 들어가긴 했었는데 뭐 그게 얘네가 뭐 서울 대작전 때문에 들어간 건 아니었겠지만은 그러니까 뭐 차라리 그거랑 엮어서 뭘 해서 얘 비리를 파헤쳐서 얘가 뭐 그렇게 됐다라고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영화가 끝나 그냥 대충 어영부영 그래서 그런 게 좀 이럴 거면 전두환 굳이 왜 언급했는가 하는 그런 기분 나쁨이 있었다라는 거였죠. 그렇게 치면 사실 88 올림픽이랑 엮을 이유도 없는 거지. 굳이 올림픽을 아니 왜 그러니까 굳이 데려가? 나는 88 올림픽을 이용해서 되게 재밌는 걸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냥 그렇게 치면은 이 영화를 처음부터 찍지 말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닙니다. 계속 아니지.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러면은 200억 아끼고 좋지 왜? 아니 88 그러니까 올림픽을 활용은 했네요. 그 송민호가 퍼레이드. 또 어. 퍼레이드에서 호돌이 탈 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성화 봉송하는데 뭐 걔네가 뭐 그 옆에서 뭐 저거 뭐 그런 액션을 할 수도 있고 뭐 되게 맞아 굴렁쇠 굴리는데 옆에 가가지고 뭐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재미없었을 것 같아. 뭐 물론 재미없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88 올림픽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미없었겠다. 약간 아이, 성화봉송 옆에 가면 약간 그 옛날 그 미스터 빈 시절 그 코미디 같은데. 아이디어 너무 구리다. 구닥다리 아니 아무튼 거기 이제 뭐 퍼레이드에 이제 그래서 송민호가 이제 막 모기차 그 방구차 그걸 쏘잖아. 그렇죠. 나는 그래서 걔가 이제 막 형이 이제 박동 형이라고 형이라고 부르라고. 부르면서까지 이제 형이라고 불러서까지 그걸 쏘잖아. 그걸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그걸 왜 쐈을까? 걔네가 뒤에 오는 애들을 막으려고 쏜 거잖아. 그렇죠. 근데 뚫고 똑같이 달려가 그냥 똑같이 따라가. 그럼 왜 쐈을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웃긴 거야. 그러니까 걔가 빌어서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행위였는데 그걸 그렇게 굳이 했다는 거야. 그냥 혹시 지금 이 정도 수준의 영화에서 개연성을 찾고 있는 개연성을 혹시 제가 말하잖아요. 개연성. 재미있으면 개연성을 안 찾아요. 재미없으니까 개연성이 눈에 존나 밟혀. 아니 이 정도로 개연성이 개망가진 작품에서 개연성을 찾고 있다니. 아니, 정말 그러니까- 신PD 네가 진 거야 이 아마추어 아니, 같은 놈. 내가 아까 봉삼 씨가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이렇게 장면을 깔아놓고 이제 뭐 그걸 엮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송민호가 맞아요. 뭔가 약간 힙합처럼 뭐 이런 걸 왁 쏘는 장면을 맞아. 만들어 놓고 넣고 개연성 싶었는데. 족가고 일단 넣어. 그렇게 된 맞아요.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송민호가 뭘 하는 건 이미지적으로만. 있어. 송민호가 뭐 진짜 뭐 공연에서 뭐 이렇게 물총 같은 거 뭐 쏘는 것처럼 뭐 이렇게 그렇지 워터밤 워터밤 이런 공연에서 막 것처럼 물총 쏘는 것처럼 힙하게 뭔가 한번 활약해줘야 되는 장면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오더가 있었을 거야. 딱 그러니까 그거 근데- 맞춰서 넣는. 근데 뭘 쏘지? 총을 쏠 순 없잖아. 그렇지. 기관총을 쏘면 너무 그렇지. 심하니까 뭘 쏘지? 모기차. 야 80년 되면 모기차지. 이게 또 대한민국 모기차지. 막 자기들은 이러면서. 얘기하고 나서 무릎을 탁 쳤을 거야 아마. 아, 요거 힙하다 힙해. 그만해 이 새끼들. 아 내가 숨고 싶잖아. 야 누구 아이디어? 방금 누가 얘기한 거야? 모기차. 이 새끼 이거 천재 났네 천재 났어 이거. 이 대한민국의 스티븐 스필버그가 될 놈이야 이거.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난 거지. 시야도 가리고. 시야도 가리고. 하지만 쫓아가야 되니까는 어쨌든 쫓아가는 가야 아. 되고 그렇게 개연성은 존망했다라는 거. 아마추어 같은 놈 이런 영화에서 개연성을 언급하다니. 나는 개연성보다는 가끔 이 영화를 보면은 이거는 뭘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네. 막 이제 주인공의 박동욱이 엄마 사진 보고 막 그러나? 가끔? 아니야. 어. 엄마 사진이 아니고 음. 그거 이제 그 디카르렐리 앨범 나간다고 자켓? 그거 이제 그 포스터 아, 같은 맞아. 거. 포스터. 어. 결국에는 그것도 뭐 없었어. 음. 그거 없어. 근데 자기한테 그게 되게 크게 차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그렇고. 뭐 근데 나는 결국은 미국 가려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는 맞잖아. 그치. 근데 라성 가야 된다 그러는데 라성 왜 가는 거야? 별로 가야 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미국이라서 갈라 그러는 건가? 그냥 디카르렐리에 참여하고 싶다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치. 근데 이 모든 애들이 라성을 가야 된다 그러는데 라성을 별로 가야 될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걸까? 나는 처음에 그런 거죠. 따상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들어. 따상. 그거지. 뭐야? 본토 LA 갈비를 먹고 싶어서. 아! 이 애들이 처음부터 LA 갈비를 구워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국에서 맞네. 먹는 맛하고 또 이게 본토에서 먹는 맛이 다르거든요, 이게. LA 가서 북창동 순두부 먹어야 되거든. 인스타 하려고 간 거구나. 아마 미국에 엄마도 살고 있는 것 같고 계속 보니 네. 영화를 보면은 뭐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네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도 처음에 근데 그 안검사가 되게 협박을 하잖아. 미국 못 간다고. 그렇지. 뭐 그런 거는 다 없어져 나중에 뒤 되면은 미국에 대한 그런 뭐 건가 미국에 대한 그런 동경 이런 게 다 없어지고. 맞아요. 그건 뭐 그다음 또 이것도 희한하게 또 뭐 디테일은 또 있어요. 보면은 네. 그 안검사가 이제 특수 그
뭐 검사실 같은 거 차린 거. 네네. 그거 난정이 돼가지고 뒤로 이제 줌업해서 보면은 그 뭐였지 가주 건설이라고 돼 있잖아. 아, 네네. 가주가 이게 캘리포니아거든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거는 왜 넣어놓은 거야 또 그런 거는 또. 감독님이 소름 끼치라고 넣어놓은 거지. 야, 이런 그러니까. 디테일, 내 디테일! 봉테일의 그 버금간 나의 디테일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라섬 자체도 이게 알아듣기 쉽지 않은 말에다가 그다음 운짱 이런 것도 되게 오래된 말이란 말이지. 맞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가주까지 나와버리면은 가주는 진짜 좀 멀어요 이 이야기는. 그래서 좀 디테일이 이상한데 또 좀 집중이 돼 있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있던 게 아예 뒤에가 없어져 버린다든지. 네, 그다음 뭐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게 이제 그 네. 이 실장을 애들이 이제 엿먹이려고 나중에 그 뭐지 그 대통령 아니 그 강 회장하고 네. 그 장군하고 골프장에서 미래나무 틀어주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막 라디오 가져가 그래서 막 발로 발랐는데 안에 또 배터리는 없어. 부수고 나니까 안에 내용 안에 그, 그런 없어. 디테일한 것까지 봤군요. 와, 나 그걸 왜냐하면은 그 90년대 그런 라디오가 배터리 이따시만한 거 들어가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까지 오래 플레이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 되게 유심히 본다고 라디오 같은 거. 내가 좋아하잖아요. 또 내가 카세트 좋아하니까. 테이프 이런 거. 네, 워크맨 하고 부쉈는데 배터리 없어. 와 무한동력 절시됐다 이러면서 약간 대단한데. 그렇군요. 뭐 지금 개연성 따지는 겁니까 지금? 혹시 오버스펙 과학을 끼워넣은 엄청 충전 과학 산물. 모르죠. 충전용 블루투스 스피커였어. 그렇지 그런 거였으니까 우리는 다시는 조선을 뉴트로니까. 얕보지 마라. 다시는 조선을 뉴트로니까. 얕보지 마라. 그렇죠. 우리한테 그런 기술력이 있었다. 약간 그래서 좀 디테일이 좀 이상했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집중을 했던 거를 완전히 뒤에나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그런 부분 좀 있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제일 잃어버린 게 뭔지 압니까? 제 두 번째 기분 나빴던 잃어버린 거 하니까 뒤에서 아무도 언급 안 하고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지나가던데 네네. 우리 김양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김양 나는 걔 손모가지 잘렸잖아. 그래서 뭐 그렇죠. 마지막에 그래서 최소한 553이 뭐 이렇게 같이 뭐 둘이 뭐 이렇게 좀 뭐 책임을 챙기든가 뭐 이런 장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지들끼리 돈 먹고 끝나는 거야. 이 새끼들 와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거? 행복해 하더라고. 와 그래 너 이런 이게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래서 그래 532 김양을 챙기러 갔는데 김양이 그러는 거 아니야? 여긴 이미 지옥이에요 이 빙신아. 그랬다는데 각자 알아서 살아남읍시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그냥 짝게가 된 건가? 손 잘려가지고 이렇게 손 돌리면서 여기 후크 달고 내부자에서처럼 이병헌에서 끼끼 이러면서 모히또 가서 뭐 알지. 한잔이나 하자고. 짝게지 막 그러고 나중에 귀도 잘리고 그래가지고 또는 판정. 남자하고 사랑을 나누다 글리가 손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리가 쿠라를 못치.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이게 각본가가 각본 쓰다가 약간 너무 너무 신경을 안 써서 뒤에 엔딩에 넣어야 되는데 까먹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없어 진짜 증발했어. 없어. 와 너무 심하더라. 없는 건 없어져 버려요.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너무 그랬습니다. 너무 기분이 안 좋더라. 그게 해피 엔딩으로 끝나 버려서 그게 찝찝한 거지. 어떻게 보면. 영화 보면서 우리 신PD가 김양 많이 사랑했는 거 아 같은데. 김양 이쁘더라고. 왜냐면 유일하게 그 배드신이 나왔잖아. 아이 그리고 그렇지 배드 그래 나는 거기서 굉장히 우리 신PD가 기분 나빴을 포인트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고경표하고 그 김양의 그 배드신 이 영화에서 유일한 배드신. 그치. 이불을 딱 걷고 나오는데 김양이 옷을 너무 다 갖춰 입고 있어. 이 새끼들 뭐한 놈들이야.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한 거야 도대체. 너무 불쾌했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김양에 대해서 애정을 더 이상 주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서. 그래요? 아니 근데 그래. 김양이 참 김천 배우님이신데 아니 네네. 그 머리랑 그 화장을 하고도 이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요. 대단하더라.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군요. 참 마지막까지 신경 안 써준 이 감독과 각본가에게 심심한 뻑큐를 날립니다. 뭔 소리야. 네네. 아니 난 그것도 좀 웃긴 거는 또 웃긴 게 그 막 그러잖아. 그 강 회장이랑 그다음에 그 장군이랑 골프장에서 미래 나눌 때 막 그런 얘기하지. 얘가 이 실장 그게 육사 출신이 아니라서 머리는 좀 안 줘. 그러면서 막. 근데 머리 겁나 좋던데 강 회장한테 뚝배기 맞았는데 안 깨지잖아.
그 다음에 저기 또 중간에 공항으로 도망갈 때 네. 윤희가 스패너 던졌는데 맞았는데 안 깨지잖아 머리가. 머리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 그건 보면 좋은 게 아니잖아, 씨. 그 장면에서 그렇지. 뜨거 해야 되는데 안 뜨거운 거 없더라고. 잘 참더라고. 그래서 아니 머리가 좋은 것 같다 나 내가 봤을 때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 장면도 좀 웃기긴 했어. 그 뚝배기를 날려서 뚝배기를 맞고 떨어졌는데 뚝배기는 안 깨져. 이거 뭐야 둘 다. 그러면서 세계관 최강자의 싸움이야. 안 깨지는 뚝배기와 안 깨지는 머리야. 그러면서.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저기 이제 553도 이제 머리에 화분 한 번 맞고 의외로 뚝배기 깨는 걸 감독님이 좀 좋아하나 봐. 아 그렇네. 그쪽 개그 좋아하시는 거야. 그 553이 탈출할 때 이제 그 망보고 있던 놈 화분으로 이제 화분으로 대가리 깨고 나가고. 복수해주죠. 복수해주죠. 진짜 많이 깼네 대가리를. 그러네요. 여기 나오는 전 장군님 연기했던 그 배우가 백현진 배우라고 해가지고 약간 누구신가? 상무님 역할 많이 하는 배우거든요. 그래요? 그 알죠?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에서도 오태영 상무,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그 상무 있잖아. 물고기 거기. 키우고. 맞아. 그리고 그 전에 약간 그 드라마 뭐죠? 약간 그 내일 그대와에서 네. 그 약간 그 주인공 약간 견제하는 상무로 나왔던 약간 이사로 나왔던 그 드라마를 안 봤네. 배우분인데 상무나 이사 이런 캐릭터 되게 많이 하시는 배우예요. 백현진 네네. 배우가. 근데 말투가 되게 독특하거든.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다. 그 말투 있잖아. 막 이제부터 좀 열심히 하자고 막 이러면서 되게 성의 없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 말투는. 약간 그 나긋나긋한 말투도 말투. 그러면서 근데 그 말투가 네. 약간 그 전 장군님하고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전두환 목소리 다 알잖아. 그 성대모사들. 본인은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잘하네. 조금 전형적으로 역시 전 장군님 희화해서 기분 그러네. 나빠하는 게 맞다니까 맞네. 영화가. 아, 내가 전 대가리한테는 그럴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거 좀 안 어울린 것 같아가지고 조금 중간에 그거 우리 김수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 골프장? 회장하고 약간 그 약간 음성 녹음한 거 이렇게 테이프 녹음해가지고 아, 들려주잖아. 근데 거기에서 막 그 얘기하는 게 너무 약간 품위가 없다 그러나? 약간 너무 그러니까 의도는 알겠어. 약간 그 사람을 희화하려고 다 하는 것 같아. 만들려고. 일부러 목소리도 뭐 변조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한 거 같아. 그렇게 한 것 같아. 막 우리가 봐왔던 전형적인 그런 막 목소리가 아니라 약간 사람이 되게 한없이 가벼워 보이고 되게 막 그렇게 보이게 하려고 했던 거는 알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게 근데 너무 가벼워가지고 약간 실소가 나오더라고. 아니 내가 좀 챙겨줄 테니까 막 어디 막 시정 잡배들처럼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최고 권력자가 아니지 그런 목소리는. 장사치들이 서로 막 이렇게 막 어디서 막 장사 이거 얼마 더 깎고 막 쇼부 보는 것 같은 약간 그런 것 같은 느낌. 무게감이 좀 떨어졌다. 그런 느낌 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고 억지로 이제 막 따온 녹음본인 것 같은 느낌이 잘 안 드는 거야. 그게 너무 가벼워 버리니까. 그죠? 그런 느낌 좀 있긴 했어요. 네네.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목소리가 일부러 조금 더 몰라요. 내가 그 배우님 나오는 드라마를 못 봤는데 조금 일부러 약간 좀 샌님 목소리처럼 약간 맞아요. 가볍게 더 낸 것 같은 느낌이 있어. 내가 그러니까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 그런 것도 그러니까 오히려 권력자를 오히려 그렇게 희화시키면은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뭔가 그 1차원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좀. 아니 난 기분 기분 나쁜 것 같은데. 기분 나쁜 것 같은데. 기분 나쁘던 걸로 하자. 장군님에 대한 리스펙트를 안 챙겨줘가지고 그런 걸로 기분이 합시다. 아니 근데 나는 이 영화 보면서 네. 야 이거는 정말 재밌는데 이거는 누가 아이디어였을까 왜 이게 계속 지속되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게 얘들 있었다고? 어떤 부분인가요? 이거는 얘기하면은 알 거야. 그 얘들이 이제 좀 그 일 열심히 하면 강 회장님이 보너스도 준다고 맞아. 탔잖아. 그래서 그날 막 흥청망청 마시는데 MBC 뉴스에 막 나오잖아. 맞아. 그 부분은 나는 진짜 재밌더라고. 정말 옛날 막 그런 앵커들 나가지고 막 이 시간까지 흥청망청 마시는 젊은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막 잘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거 옛날 진짜 많이 나왔었거든. 맞아. 근데 막 맞아요. 뒤에서 근데 그런 막 캐릭터들이 막 술 취해서 막 나부러지고 얼부러지고 그 다음에 막 그 윤이 나와가지고 헛소리하고 이런 거 진짜 재밌었어. 나는 그리고 내 맘대로 그거 입을 거예요. 패러디죠. 뭐
왜냐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패러디잖아 그거. 그런 것도 따온 거 같고 그래서 어. 아니 이거 이렇게 재밌는데 이거 다 어디 갔냐 그러면서 다음 차라리 그런 포인트들을 더 많이 살렸으면 그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치?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뉴스나 아니면은 아, 뭐, 옛날 영상들. 짤들 어. 그런 거를 좀 재해석해서 중간중간에 환기용으로 그거만 탁탁 넣어놨어도 더 웃음 재밌었어. 포인트가 많았을 것 같다. 그렇죠. 어. 예, 그래서 막 그런 거 뭐 잘 모르겠어요. 저희는 서울 출신이 아니니까 옛날 여의도 시민광장 같은 데가 뭐 롤러스케이트 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뭐 그런 맞아. 데 좀 녹아서 지나갔다던가 어. 그런 장면들이 뭐 그런 데 아니면 있었으면 유명한 뉴스 장면 그거 있잖아. 막 그런 거. 그 서울 도시철도에 불법 승차하는 승객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이 1호선에서 내려가지고 막 그 새창살 넘어가지고 막 넘어가요. 막 그렇죠. 왜 이쪽으로 다니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있잖아. 막 그런 걸 패러디한다든가. 그죠? 그렇죠. 어. 예. 그런데 그런 장면이 좀 녹아 있었으면 이게 그런 쓸데없는 개그보다 이게 훨씬 재밌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어디에 갔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뉴트로의 막 힙하고 멋진 거 이런 거 위주로 막 좀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약간 그 시대상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생각나게 그런 하는. 생각나게 하는 그런 추억의 장면들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김숙불님 말씀하신 장면이 있잖아요. 뉴스 나오는 장면.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나는 그랬어. 여기서 걸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 누가 봐도 그렇잖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와, 강 회장이랑 이 실장은 뉴스를 전혀 안 보나 봐. 그래서 전혀 아무 일도 없었다. 점점점.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되게 나는 웃기다기보다는 저러면 안 될 좆됐다. 텐데. 좆됐다라고 생각했거든 나도. 아니 저 뉴스에 왜 저렇게까지 오래 나오면 위험할 텐데. 약간 이런 그러니까 생각만 그리고 들었는데. 532랑 얘네랑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같이 그치. 있는 걸 들키면 안 한 되는데 팀. 심지어 둘이 멱살 잡고 싸우고 있어 막. 음.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제 들켰구나. 이제 이 실장 존나 찾아와가지고 이제 또 지랄하면서 뭔가 전개가 되겠구나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네, 이상해. 그냥 재미 요소였다. 어이가 없어서 진짜. 씨. 그렇고 보니까 그렇네. 사실은 거기서 잡혔어야 되는데 이게 그치. 상관없는 복남이랑 윤희가 한강 가요제 가서 잡힌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그거는 막상 간 것도 장면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지. 어떻게 보면 얘들은 또 가도 되잖아. 같은 팀이니까. 그렇지. 근데 왜 뉴스에서는 진짜 안 잡혔을까? 그러니까 그게 더 그냥 신기하네. 대충 만든 거랄까 그냥 영화를. 아니 나는 그런 것도 그런 건데 좀 나중에 되면은 이제 혼자서 이제 그 동국이가 이제 차를 타고 막 가지고 흰색 차로 튜닝을 해서 막 네,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때 노래가 막 나오죠. 그 아마 송골매하고 소방? 그다음 소방차 노래도 나오고. 소방차도 나오고 송골매도 나왔어. 송골매도. 빠바바바밤 하하하 어젯밤에 근데- 싫어졌어 하하 이 얘기 하려고 얘기한 건데 소방차가 지금 우리 주 시청층한테 친숙한 그룹인가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렇게 잘하니까 내가 틀렸는구나. 아니 우리 어렸을 때 소방차 안 봤어요? 나는 그렇게까지 소방차가 친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음. 이게 뭐 저희가 지금 보통 40대고 40대 중반이 이제 주 그렇죠, 사회 그렇죠. 지갑층인데 그렇죠. 그럴 거면 참 서태지와 애들이 나오는 게 더 재밌지 않았을까. 조금 더 네. 뒤에 뭐 듀스라든가 근데 뭐 뭐 시대가 안 그런- 맞으니까 시대가 안 맞죠. 음. 88년이니까. 네. 아니면 어떤- 박남정 왜 난 이리 널 그리는 걸까 왜 더 잘 알지? 어쨌든 힙합보단 다 신났을 거야. 아니 나는 그 장면 보면서 타짜2가 생각나더군요. 빙글빙글 돌고 여가는 저 세상 굉장히 뭐랄까 타짜2를 감독님이 좋아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오마주 같은 장면들이 많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탑자 투볼 시간에 베이비 드라이버는 한번 더 보자. 아니, 그러면서는 이거는 제 이제 개인적인 제 아쉬움입니다. 영화에 뭐 네네. 영화라고 부르기 좀 앞서 있는 형태의 이 영상 활동 필름물을 제가 뭐 만듦새나 뭐 캐릭터 이런 거 다 떠나서 아직도 네네. 정의가 안 된 거야? 정의가 정의를 못 내렸어요? 예, 이거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건데 이게 그랜저에 대한 리스펙트가 조금 적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적었다. 예, 근데 많이 왜냐면 얘기하던데. 많이는 얘기하지. 근데 그랜저가 비싸다고만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비싼 느낌을 많이 주는 거지. 네. 결국에는 포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드신단 말이죠. 맞아 근데 주인공은 폰이야. 예, 근데 이게 그랜저란 말이야.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랜저라는 거는
뭐랄까 그 당시에 이제 우다른한테 반말하고 막나니처럼 굴 수는 있지만 이 그랜저 지나갈 때는 거수경례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 빠라바라바. 빠라바라바. 아 깍두기 타고 있을까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그랜저였다고 진짜 대한민국에서. 아, 그렇죠. 존경받는. 네. 그러면 이게 끝판에 비행기 타고 싸우고 그럴 때는 그랜저가 가서 한바탕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쵸. 역시 얘네 그랜저. 마지막에 그 흰색 차 이제 막 튜닝해가지고 가잖아요. 그쵸. 그게 그 차 디자인이 너무 레카 같은 거야. 그래서 너무 비호감이었어, 진짜로. 안 그랬나? 만들기는 요즘 스타일로 잘 만들어놨는데 아니야. 그래도 그냥 저는 반대로 그 포니가 밀어주고 그랜저가 올라갔었어야지. 아, 그래도 그랜저로. 그랜저인데. 왜냐하면 또 이 팀이 5명이잖아. 네. 그러니까 가족 같은데 그랜저 5명 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랜저가 올라갔어야지. 나는 이게 좀 그림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썩 막 와닿진 않네요. 그랜저 그랜저가 꼭 올라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랜저- 근데 그냥 그랜저가- 순정이었잖아. 근데 그러니까 출력에 딸리니까 포니가 밀어져서 좀 올리고 그 다음에 5명이 다 가서 거기서 한바탕을 했었어야지 좀 이 패밀리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가요? 그런 생각. 네. 아니 근데 나는 그 장면에서 여러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비행기에 자동차가 올라타는 장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부터 이제 공항 추격신에서 박동차가 이 실장한테 들이받친 후에 거꾸로 달리기 시작하잖아. 맞아. 근데 절체절명의 위기에 553이 돌아와가지고 이 실장 차를 옆에서 이제 들이받아가지고 날려주고 그치. 부딪히고 멈춰가지고 이 실장 차가 검사들한테 포위가 딱 됐는데 결국 차가 이제 이 실장하고 같이 폭파가 되죠.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긴 시간이 흐른 후에 박동우의 차를 553의 차가 뒤따라올 때까지도 박동우의 차가 뒤로 달리고 있어요. 뒤로 달리고. 왜 뒤로 달리고 있는 거죠? 저기 지금 설마 개연성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개연성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전혀 그렇진 않고요. 난 이 장면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이 정도는 보여줘야, 이 영화만의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있지. 이게, 이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게 시대에 남길 만한 망작이라면은, 뭔가 인상에 남을 만한 진짜 임팩트가. 결정적인 임팩트가 있는, 장면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전반적으로는 훌륭한 망작이었지만, 이게 굉장히 큰 임팩트가 남는 한 장면은 모자랐다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화를 보면서. 훌륭한 망작은 뭔 개소리야. 진짜. 임팩트 한방 묵직한 한방 있는 망작. 묵직한 한방. 이 영화를 대표하는 묵직한 한방이 있는. 네. 근데 이 장면이 나오면서 저는 브라보를 외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요거는 그 얘기 듣고 나니까는 나는 좀 이게 약간 아까 우리 신 PD가 베이비 드라이버 안 보셨는데 약간 그런 느낌처럼이나 이게 테크니컬 검수가 전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도망갈 때 후진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본 시리즈 보면은 후진 많이 네네. 하거든요. 도망갈 때. 네네. 그게 도망가기 때문에 후진을 하는 게 아니라 후진 기어가 굉장히 셉니다. 그렇군요. 차들을 밀어내고 도망가기 위해서 후진을 하는 거예요. 막혀있는 길을 뚫으면서 그러니까 나가기 빨리 위해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진을 하는 건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또 약간 좀 한편 또 아쉬운 부분이네. 테크니컬 검수가 또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좀. 여기- 야, 여기서 이미 그런 그 얘기- 시점부터는 분노해줄 줄였어. 거기서부터 분노해줄 줄. 그 도대체 여기서는 그런 전문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이게 뭔가. 그리고 그 수송기는 왜 문 열어놓고 계속 날아가고 있었던 거야? 나 일단 그거부터 좀 얘기해보자. 진짜로. 아니 왜 딱 들어오기 좋게 문을 왜 열어놓고 있는 거야? 도대체 왜? 일부러 그거 원래 수송하는 차를 태우려고. 아니 그렇지, 근데 이 그렇지. 새끼들이 오면 닫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는 적 아니었어? 아니야? 근데 저는 근데 상자가 실려 있었잖아. 상자가. 뒤로 차가 달리면서부터 그 비행기가 문을 열고 질질 끌리는데 달리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야빨이 이 영화가 드디어 해냈다. 라는 생각이 내가 정말 목말라 했던 그 한방 그 장면 이 영화가 드디어 해냈다라는 생각이 저는 여기서 들었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난 틀리지 않았다. 대한민국 근데 2022년 최고의 망작을 이 영화가 드디어 해냈구나. 나는 그 장면 보면서 반대로 네네. 주인공이 그 비행기에 굳이 탈 이유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그냥 그 돈 가지고 그냥 날라서 그냥 그 돈을 태워버리든지 뭐 없애든지 자기가 쓰든지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그거를 차에 싣고 그
빠꾸를 하면서까지 거기에 탔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 그거잖아. 그거 장면 때문이네. 그거잖아. 그것 때문이었나? 갑자기 자기들이 알았으면은. 자기들이 싣고 가는 돈 외에 그 안에 또 돈이 더 실려 더 있었잖아. 털겠다. 그것까지 같이 털기 위해서 간 건가? 그 모든 씬이 네. 여기서 받쳐가지고 뒤로 달리기 시작하고 이제 이 실장 죽고 뒤에 이제 옹삼이 따라와가지고 밀어 넣어주고 그때까지 비행기가 문을 열고 달리고 있고 이 모든 화려한 장면들이 네. 이제 그 비행기에 올라타가지고 이 돈 누굴 거야? 이 돈 누구 거야? 이 돈 내 거야 이 새끼야 그 장면 하나를 촬영하기 위해서였어요.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 하고 이렇게 막 때리는 장면, 문소리가. 때리는 장면. 그거를 이제 그거 촬영하고. 카메라로 촬영을 했잖아. 거기 몰래 카메라를 심어가지고. 근데 그 장면이 이 제작진이 필요한데 막 이제 연출부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야. 이 장면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찍을 거야? 그러면 박동욱이 뒤늦게 와서 비행기를 쫓아가는데 뒤에서 이 실장이 차를 들이받아서 차가 뒤로 달리고 있는 걸 시작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럼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데? 그럼 그 비행기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그러면? 문을 열고 비행기가 활강을 하지마, 이 시작하는 건 새끼들아. 어떻습니까, 감독님? 새끼, 너, 이 새끼, 이 잘하는데? 천재 같은 새끼! 하지마, 이 나쁜. 아니 근데 뒤로 달리는 차가 비행기에 올라탄다는 게 조금 부자연스럽잖아. 조감독. 많이 이거 부자연스럽죠.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어. 그러면 뒤에 쫓아온 532 그랜저로 포니를 밀어주는 겁니다. 이 새끼! 이런 환상적인 아이디어가 있나? 완벽한 연출이야. 완벽한 아이디어야. 이렇게. 고소 들어오겠다. 그만해라 진짜. 아니, 그러면 마지막에 문제가 남잖아. 마지막에 주인공이 뭐죠? 어떻게 탈출을 할 거야? 그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어떻게 탈출을 하지? 감독님, 제가 그 분노의 질주를 봤거든요. 한번 얘기해봐.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막 떨어지는데 뭐 낙하산도 퍽퍽하던데. 자동차에 낙하산을 탄다? 아하. 너무 좋은 아이디어야. 브라보. 그래, 저 뭐 애니메이션 업 보니까 풍선에도 집 매달고 날아가던데 뭐 낙하산 정도야 뭐 다 한 개 달면 좀 욕먹을 것 같고 한 3개 정도면 이거 다 이해하지 굉장히 않을까? 개연성 있어. 굉장히 개연성 있어. 이런 야, 어떤 나 아이디어 슬슬 이제 회의가 왔다. 고소 걱정이 좀 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되면은 이 정도 조롱하면은 좀 너무 고소. 아니 근데 이거는 우리들의 상상인데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 뭐냐면은 약간 마지막에 박동욱이 강인숙의 비자금을 다 같이 이제 자동차에 본의 아니게 걸어가지고 다 같이 뛰어내리게 되잖아. 네, 그러면서 공중에서 손가락이 강인숙의 막. 비자금이 막 공중으로 막 흩어지잖아. 하늘로. 그 공중에 뿌려지는 연출이 넷플릭스의 돈을 감독이 공중에 흩뿌렸다라는 상징성을 담은 거죠.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나도 그 생각했는 게 설마 이 영화가 감독님이 이런 허술한 시나리오로 넷플릭스에 200억을 털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침인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거든요. 이 영화 자체가 하이스트 네. 무비인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진짜로 넷플릭스의 돈을 이게- 훔친 하이스트 무비. 그럼 이거 약간 그거네. 그러면 옛날에 이제 장동민이 학교 축제에서 여러분의 등록금이 터지고 있습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 거네. 넷플릭스 돈이 흩뿌려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네. 그렇지. 약간 그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달러로 댓글이 돼 있더라고요. 있었구나. 그렇죠. 아!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오, 완벽한데. 진짜 돌겠네. 나도 그런 생각. 농담입니다. 절대 고소하지 마세요. 이미 농담입니다. 늦어서 이 정도 했으면 고소 당해도 싸 솔직히 이제 네, 끝났어.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그 뭐 내가 그럼 고소 당하는 김에 끝까지 한번 해보자면은 저기 괜찮을까요? 괜찮은 것 같아. 아니 몰라, 그냥 이거 근데- 별거나 그냥 내가 개연성 하나만 얘기하고 여기 좋습니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얘네가 이제 걸리고 이제 김양 이제 손목에 잘리고 이제 얘네가 이제 그럼 나가리 됐잖아. 그 돈 옮기는 거에서. 네네. 네. 근데 이제 지들끼리 이제 저기 뭐 군용 수송차 같은데 이제 돈을 잘 옮기더라고. 네. 그럼 이런 굳이 왜 처음부터 얘네를 왜 뽑았을까 하는 생각이 근원적인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존나 근원적으로 굳이 동네 양아치들한테 굳이 이걸 맡기든 그냥 군인들한테 이렇게 하면 됐는데 믿을 왜 수 굳이 있는 이 뽑았을까? 실장이 직접 옮기면 됐었는데. 근데 왜 굳이 이랬을까? 라는 근원적인 의문이 좀 들었었다. 오랜만에 또 말씀을 드려보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감독이 시켰어요? 감독이 그러고 시켰거든.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의문이 이렇게 사그라들지 않네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죽겠네 진짜. 아니 근데 나는 왜 폰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 게 어찌 이렇게 네. 자유롭게 운전할 수도 없는 차를 고증도 어차피 안 맞힐 거면은 차라리 좀 신나게 탈 수 있는 티브론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좀 그냥 진짜 뭐 좀 시원하게 좀 보여주지. 왜냐면 좀 고증은 안 맞습니다. 시대적으로 티브론이 훨씬 딘데. 근데 뭐 네네. 어차피 이게 하이스트 무비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네. 현대 가서 뭐 털었다 그러든지 10년 뒤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차가 뭐 그러면서 컨셉 모델을 가지고 와가지고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런 비주얼을 좀 챙겨주지 못했다. 진짜 차가 좀 움직이는 장면이 많이 적었죠. CG가 많으니까. 맞아. CG가 좀 많이 티나서 좀 더 아쉬웠다. 그렇죠. 그게. 근데 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달릴 만한 티브론은 꽤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운전 좀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티브론이 88년대에 있었어요? 없지. 없었지. 없는데 내가 말하는 거는 이제 컨셉 미리 모델이라고. 이제 막 어디서 훔쳐왔다, 막 훔쳐. 연구실에서 훔쳐왔다, 뭐 이게 그렇든지. 현대에서 지금 개발 중인 모델이라는데 이게 약간 높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델이래. 그러면서 창고에서 뭐 훔쳐왔다든가 뭐 이런 그러든가. 식으로. 네. 뭐 그렇게 해서라도 좀 달리는 차를 좀 많이 만들어주지. 좀 안 달리는 차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왠지 알 것 같은데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있으면 신형 그랜저가 나오지. 맞죠. 후속 모델이 나오고 포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옛날 포니를 약간 재해석해가지고 뭐 N74가 컨셉트카처럼 막 포니 N 전기차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거든. 네. 그래가지고 아마 내가 봤을 때 그랜저랑 포니를 영화에 등장시킨 것 같아요. 이미지를 그렇구나. 약간 쇄신시켜가지고 향후에 나오는 그랜저 모델이랑 포니 모델들에 대한 어떤 홍보 효과를 노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라는 생각이 실질적으로 듭니다. 새로 나오는 그랜저를 그 서울대작전 팀이 CF 한 개 있죠. 한 개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현대 쪽 반스를 벗겨봐야 되겠다. 약간 그래서 아니 근데 나는 그 차들이 그러니까 얘네가 다 개조한 차를 가지고 작전을 막 수행하고 그러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난 오히려 있잖아. 그런 차라리 그게 이제 오히려 뭐 폰이든 무슨 뭐 다른 이제 한국 차를 가지고 안에 뭐 엔진만 뭐 이렇게 갈아서 오히려 좀 겉에 새끈하게 도장 같은 거 해가지고 다니는 게 오히려 더 힙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말하면은 좋게 그냥 세판 듣도 보도 못한 뭔가 향수를 자극하는 디자인들도 아니야 걔네가. 왜냐면 우리가 처음 보는 맞아. 차니까. 차 옛날 그런 폰이나 이런 차들 개조해가지고 쓰는 게 더 힙하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자, 저희 뭐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원래는 네. 거의 마무리쯤에는 인상적인 장면 얘기하고 그러는데 네. 인상적인 장면이 너무 많아서 특별히 안 해도 되겠다. 나 다 얘기했잖아요. 네, 중간중간에 그 감독님들 회의 장면도 이렇게 재현해봤고 뭐. 다 인상적이었지. 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이제 짧은 총평하면서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CPD님 먼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저 총평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이비 드라이버를 주문하는데 뺑반이 왔네. 씨발. 이상입니다. 네, 극과 극이란 얘기죠. 네. 네, 다음 우리 정닥터님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공리에 끝났던 88 올림픽이 이 영화 덕분에 좀 흑역사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되는데. 아름다운 추억이 좀 망가진 것 같다. 아름다운 그런 뜻인 것 같네요. 추억이 이제 좀 빛이 흑역사처럼 바랬다. 흑역사가 되어버렸네요. 니 몇 살이었어 그때? 알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은 봉삼 씨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총평이에요. 총평? 총평. 네. 총평? 총평. 뭐야? CF 보고 무슨 감상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씨 깜짝이야. 영화도 아닌데 무슨 CF를 2시간짜리 CF를 보고 감상평 얘기하는 사람도 있나요? 네. 2시간짜리 현대자동차, 맥도널드, 코카콜라 CF 잘 봤다 이상입니다. 깜빡 속았네. 나저 새끼 갑자기 정신이 나갔나 했네. 어땠나요? 송민호보다 연기력이 괜찮았나요? 훨씬 좋다. 네가 해라 연기. 박동욱! 내 길 좀 막지 마! 박동욱! 앞에 김수폴로 바꿔봐. 김수범! 내 총평 맞지 마! 네. 자, 그럼 불러줬으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총평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총평. 신 PD처럼 낡고 노후했다. 니는 편하게 못 죽을 거다 진짜.
편하게 죽을 수 네. 없을 것이야. 그런 느낌에서 딱 그냥 그 40살 같은 그런 넓고 노후한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런 뉴트로가 거- 세끈한 게 어. 아니고 맞아. 그런 것도 있잖아요. 힙한 척하는데 전혀 힙하지 않은 거. 그런 거. 굉장히 아니면- 똑같지 않았나? 네. 어떻게 보면 좀 마법처럼이나 약간 뭐 연금술이라 그럴까요? 현대 2022년에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진짜 88년도 영화를 찍어낸 이런 연금술에 가까운 이런 행위도 좀 높게 쳐주고 싶고 약간 그렇습니다. 어떻게 찍어냈지? 2020년도에 물건들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 안평욱 검사한테 끌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좀 당분간 잠수를 좀 타야 될 것 같다. 다음 녹음까지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자와 여권을 좀 어.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자 신변을 알아서 잘 챙기시도록 하고요, 우리 멤버들. 네네. 네. 네, 영화라고 할게요. 이제는 영화 서울 대작전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 CF일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아직 정의를 못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영화 서울 대작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양자 역 네. 같았네요, 마치. 우리 화중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로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려주세요. 특별히 더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영화. 이 영화를 보지 말고 우리 방송 들은 감상만, 영화는 보지 말고. 네네. 네, 다음 주 예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저희가 추석을 앞두고 외전입니다. 아, 좋습니다. 좋아요. 원래 추석에 좀 대작 영화들 많이 하는데 이번에 뭐 좀 그런 것도 좀 뜸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렇습니다. 외전으로 좀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방송 요번 방송 말고 다음 주 방송 올라갈 때쯤에는 이제 추석 연휴가 또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조금 그 시점에 또 맞춰서 들으실 수 있는 외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127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한 주도 화면에 심하게 중독되어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